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한복판 모래바람만 불어대는 척박한 사막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한 여성 의사가 절망에 빠진 채 매일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지구 반대편에서 온 한국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우리나라만이 가진 특별한 무언가였죠. 과연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사막 한복판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모래 언덕 너머로 해가 뜨면 라일라 알사미르는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35살의 이 여성 의사에게 아침은 희망이 아닌 절망의 시작이었어요. 진료소 문을 열면 물을 구하지 못해 탈수 증상으로 축 늘어진 아이들이 줄을 서 있거든요. 라일라는 의사가 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곳 아라라 마을에 온 지는 3년째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또 열이 나요. 한 어머니가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안고 들어왔어요. 라일라는 아기의 마른 입술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깨끗한 물만 있다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말이죠. 이 마을의 유일한 우물은 30년 전에 말라버렸고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는 400km나 떨어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급수차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마저도 모래 폭풍이나 차량 고장으로 늦어지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라일라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약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물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없었어요. 저녁이 되면 라일라는 진료소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불빛이 없는 이곳에서는 은하수까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 별들처럼 멀리 있는 희망은 언제쯤 이곳에 닿을까요? 라일라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의대 시절 꿈꿨던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어요. 라일라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기도를 마친 후 진료소로 향하는 길, 마을 사람들의 지친 얼굴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11살 소년 아흐마드는 매일 10km를 걸어서 물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학교에 가야 할 나이인데 생존이 우선이었거든요. 아흐마드야,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니? 라일라가 물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선생님, 물을 구하지 못하면 동생이 죽을 수도 있어요. 6살 된 동생은 지난주부터 계속 설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라일라는 아이에게 경구 수분 보충제를 주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마을 족장인 압둘라흐만 할아버지는 70대의 연세에다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분이었어요. 라일라 박사님, 우리 조상들은 낙타와 함께 물을 찾아 이동했소.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 사막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전통적인 생활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거죠. 라일라는 수도 리야드에 있는 대학 동기들에게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비슷했어요.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말들 뿐이었죠. 라일라는 가끔 이 마저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리야드의 대형 병원에서 일하면 훨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곳을 떠나면 이 아이들은 누가 돌볼까요? 그런 어느 날 라일라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사우디 정부로부터 한국의 물자원 기술팀이 파견될 예정이니 협조해달라는 공문이었어요. 라일라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외국 기관들이 와서 조사만 하고 돌아갔거든요. 또 다른 헛된 희망일까? 라일라는 공문을 다시 읽어보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라일라가 아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K-팝과 드라마 정도. 의대 시절 한국 의학 논문을 몇 편 읽어본 기억이 있긴 했지만 물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작은 나라인데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틀 후 라일라는 리야드 공항에서 한국 기술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팀장인 김민수 박사는 5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물자원 공학 전문가로 30년 경력을 가지고 있었죠. 함께 온 팀원들은 지질학자 이소영 박사, 태양광 에너지 전문가 박준태 연구원, 그리고 현지 적응 전문가 최유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라 박사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수 박사가 서툰 영어로 인사했어요. 라일라는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뭔가 다름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왔던 다른 외국인들과는 다른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박사의 겸손한 말투에 라일라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공항에서 아라라 마을까지는 차로 6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창밖에 끝없는 사막을 바라보며 이따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최유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라일라 박사님, 이곳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물 부족으로 고생하고 계신 건가요? 아라라 마을에 도착한 한국 기술팀을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들,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어른들, 그리고 체념에 찬 표정의 노인들까지요. 라일라는 그들을 마을 회관으로 안내했어요. 회관이라고 해봤자 사막의 모래바람을 막을 수 있는 낡은 건물에 불과했지만요. 김민수 박사는 먼저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최유진 선생님이 아랍어로 통역을 도와주면서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온 물기술팀입니다. 여러분을 돕고 싶어서 왔어요. 김 박사의 말을 들은 압둘라흐만 할아버지는 깊은 주름 사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와주셨군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김 박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걸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동안 왔던 외국인들은 대부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었거든요. 이소영 박사는 지질 조사를 위해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말라버린 우물을 살펴보고 땅의 성분을 분석하고 지하수 맥을 찾기 위해 각종 장비를 동원했어요. 라일라는 그 모습을 보며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조사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거든요. 박준태 연구원은 태양광 패널을 들고 다니며 일조량을 측정했습니다. 사막의 강한 햇빛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라일라는 눈이 번쩍 떠졌어요. 정말요? 이 뜨거운 해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태양 에너지로 물을 정화하고 펌핑할 수 있거든요. 그날 저녁 한국 팀원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래 위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와 라면을 나눠주는 한국인들을 보며 아이들은 신기해했어요. 라일라는 김치를 처음 맛보며 놀랐습니다. 이상한 맛인데 계속 먹고 싶어지네요. 최유진 선생님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김치는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에요. 어려운 시절을 버텨낸 생명력이 들어있죠.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한국 기술팀의 열정은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들은 쉬지 않고 일했어요. 라일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죠. 이소영 박사의 지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하 150m 지점에 상당한 양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라일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우리가 30년 동안 찾지 못한 물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끌어올리기 어려워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김민수 박사는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로 구동되는 스마트 급수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자동으로 정화하고 각 가정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 듣는 기술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김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한국의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한국의 제주도에 설치된 시스템이에요. 비슷한 환경에서 10년째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을 본 아이들은 탄성을 질렀어요. 박준태 연구원은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하는 작업은 정말 힘들었어요. 라일라는 그들에게 물과 그늘을 제공하며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건 우리 마을의 일이니까요. 최유진 선생님은 마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의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다시 울려 퍼졌어요. 아흐마드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배우더니 한국인들을 만날 때마다 연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라일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소통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추 작업 중에 단단한 안반층을 만난 거예요. 이소영 박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지질 구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예상보다 작업이 훨씬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박사의 말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압둘라흐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건가 보군요. 30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외국 회사가 와서 시추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떠났던 기억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실망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김민수 박사는 팀원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더 강력한 장비를 가져와야 할까요? 박준태 연구원이 물었어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예산은 이미 거의 소진된 상태였고 본부에서는 빠른 성과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일라가 나섰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포기하면 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어져요.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본 김 박사는 마음을 굳혔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대안을 연구했습니다. 이소영 박사는 다시 한번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위성 자료를 분석하고 주변 지역의 지질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잠깐 이쪽으로 200m만 이동하면 안반층이 얇아져요. 새로운 지점에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새로운 지점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기존 계획보다 훨씬 복잡한 배관 시설이 필요했거든요. 예산도 부족하고 시간도 모자랐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돈은 없지만 우리의 손과 발이 있잖아요.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어요. 할아버지들은 젊은 시절의 건설 경험을 살려 배관 작업을 도왔고 아주머니들은 작업자들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작은 도구들을 나르며 도왔어요. 아흐마드는 한국인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의 통역을 자처했습니다. 영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김 박사님, 할아버지가 이 파이프는 이렇게 연결하면 더 안전하다고 하세요. 김 박사는 고마워하며 할아버지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소영 박사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새로운 지점에서의 시추는 성공적이었어요. 지하 150m에서 맑은 지하수가 콸콸 솟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물이다. 정말 물이 나왔어. 라일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박준태 연구원이 설치한 태양광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사막의 강렬한 햇빛이 전기로 바뀌고 그 전기로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정화하는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김민수 박사가 설계한 스마트 급수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각 가정에 설치된 수도꼭지에서 맑은 물이 나오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물장난을 치고 어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만에 마을에 다시 물이 돌아온 거죠. 압둘라흐만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수도꼭지를 틀어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우리 마을에 정말 물이 흐르는군요. 라일라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함께 기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물이 흐르기 시작한 지 한 달 후 아라라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생기가 돌아왔고
탈수로 고생하던 환자들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라일라의 진료소에는 이제 예방접종을 받으러 오는 건강한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을 사람들이 작은 텃밭을 만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깨끗한 물이 있으니 채소도 기를 수 있게 된 거죠. 아흐마드는 이제 물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져서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라일라 선생님, 저 커서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요. 김민수 박사는 떠나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시스템 관리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으로 지킬 수 있는 기술이죠. 마을의 젊은이들은 열심히 배웠고 곧 혼자서도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작별의 날이 왔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떠나는 날 마을 전체가 나와서 배웅했어요. 압둘라흐만 할아버지는 김 박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물만 준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아이들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손을 흔들었어요. 라일라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김 박사님, 정말 고마워요. 당신들 덕분에 저도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아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기술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더군요. 그 후 라일라는 한국의 기술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다른 사막 마을들에도 이 기술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라 마을의 기적이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으로 퍼져나간 거죠. 작은 나라 한국이 사막 한복판에서 만들어낸 기적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향한 진심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기술은 첨단 장비나 거대한 자본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술팀이 보여준 겸손함과 끈기, 그리고 현지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일 거예요. 먼 사막 마을에서 일어난 이 작은 기적이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